까미유는 결국 로댕이 마련해준 그 집을 나와서 허름한 빌라를 얻어 그곳에서 생활을 하며 작업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당시 로댕은 이별, 까미유의 초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로즈와 까미유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떤 속내가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892년 까미유는 로댕의 아이를 유산을 하고 로댕과 헤어지겠어 하며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데요. 그를 사랑하고 있었기에 관계가 한 번에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와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하며 이 로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도 어쨌든 로댕과 헤어졌다라고 하는 이 1893년에서 1905년 사이가 까미유가 어떻게 보면 가장 창작의 열정을 불태운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완성된 어린 소녀 샤틀렌느 그리고 왈츠 등의 작품은 그녀의 독창적인 예술의 어떤 특성이 표출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왈츠라는 작품을 제작한 계기는 음악가인 클로드 드뷔시와의 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4살의 까미유와 26살의 드뷔시가 만나서 굉장히 좀 친밀한 우정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까미유가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예요 라면서 드뷔시와의 이별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1893년에 작품 왈츠를 전시했고 후에 이 왈츠 청동상을 만들어서 드뷔시에게 선물을 했는데 드뷔시는 죽을 때까지 그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까미유에게 드뷔시는 위로가 되어준 친구였을까요? 아니면 살짝 설레는 마음을 가지게 한 사랑이었을까요? 로댕과 헤어지고 독립을 한 까미유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의 지원을 조금 받기는 했지만 조각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예술이잖아요. 까미유는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먼 친구들에게까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컸던지 그때 쓴 일기와 편지에는 온통 돈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쓰여 있었고 계속 돈에 대한 걱정을 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성 조각가로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 작품은 1897년에 옥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네요. 이 작품의 제목은 뜬소문입니다. 이 옥으로 만든 뜬소문이라는 작품을 상드 마리스의 살롱전에 출품을 했는데 자신과 로댕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을 저격하는 작품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다시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이 작품을 성공시켰으니 까미유는 더 이상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겠군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보시는 이 작품은 1899년 살롱전에 출품을 한 대리석으로 만든 클로토라는 작품인데요. 괴기스럽게 감긴 실타래가 늙은 여신의 머리와 몸을 온통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당시 까미유의 피폐했던 정신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까미유는 이 작품을 룩셈부르크 박물관에 전시했으면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몇 년이 지나도록 박물관에 전시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작품의 행방을 갑자기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로댕이 한때는 아름다웠던 투구 제조공의 아내라는 작품을 발표하는데 까미유가 이 작품이 자신의 작품 클로토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까미유는 로댕이 자신의 작품을 훔쳐갔고 자신의 영감을 도용했다며 증오를 표출하게 되는데 이 증오는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가게 됩니다. 사실 두 사람이 이별을 한 후에 로댕은 까미유가 화단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까미유는 이미 이 로댕에 대한 피해의식, 수치, 원한, 후회 등으로 정신이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에 로댕의 도움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까미유가 1894년에서 1900년에 걸쳐 완성한 중년이라는 작품을 만든 후에 로댕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중년은 남자가
한가운데 서 있고 한 노파가 그의 어깨를 껴안으면서 데려가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젊은 여성이 그 남성을 향해서 두 팔을 뻗고 있는 그런 형상의 작품입니다. 이 노파에게 끌려가는 이 중년의 남자는 로댕이고 노파는 로즈비레이며, 팔을 뻗고 있는 젊은 여성은 까미유, 그러니까 로댕이 까미유를 버리고 로즈에게 가버렸음을 표현하는 작품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로댕 역시 그렇게 여겼던지 이 에콜 데 보자르의 교장이 사실은 이 작품의 구상을 보고 까미유에게 이걸 좀 제작해 달라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자신의 사생활이 이슈가 되는 거니까 이것이 꺼려졌던 로댕이 까미유 몰래 이 주문을 취소하도록 교장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까미유는 본래의 석고상을 자신의 작업실에 보관을 하면서 2번이나 청동작품으로 만들면서 로댕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게 되죠. 1903년 까미유의 작품이 프랑스 작가 살롱에 출품되었을 때 자연을 거부한 혁명, 여성 천재라는 호평을 하는 비평가들도 있었지만, 그뿐 미술계의 기득권자들, 특히 로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까미유를 견제하고 험담을 해서 그녀가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까미유는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실패를 하면서 생활고에 지쳐가고 무력감과 편집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린 까미유는 오랜 생활 칩거를 하며 그녀의 정신이 점점 더 망가지게 되죠. 그녀의 마지막 작품은 1906년작인 상처 입은 니오비드라는 작품인데요. 부르주아 고객들의 기호에 맞춘 청동 소품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주문이 들어오게 되지만 정부의 도움이 늦어지면서 제대로 제작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오랜 칩거 생활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던 까미유는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또 사랑하는 남동생 폴 클로델이 결혼을 하고 중국으로 떠나버리자 큰 충격을 받아서 그에 만든 모든 작품을 다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많은 작품이 그녀의 손에 부서졌고, 현재 그녀의 작품이 90여 점만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때 부서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까미유의 작업실은 7년 동안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외부 출입을 삼가하면서 지냈는데, 까미유는 이 안에 갇혀 지내다시피 하면서 벽지를 갈기갈기 찢고 의자를 부서뜨려 그대로 놓아둡니다. 그리고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작업실은 너무 더러워서 견딜 수 없는 냄새가 새어나오기도 했죠. 그녀는 한때 자신의 사랑이었던, 지금은 영광 속에 살고 있는 로댕에 대한 피해의식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성과 영감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까미유는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로댕이 보낸 살인자라는 생각을 했고, 점점 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며 로댕이 자신에게 독약을 먹였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05년에는 조현병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서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기 시작하죠. 1909년 남동생 폴이 프랑스로 돌아와서 누나 까미유를 만났는데, 그녀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이를 편지로 알렸고,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이 정신병을 앓고 있음을 알고 아주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까미유의 아버지는 1913년 3월 2일 사망을 하게 되는데, 까미유는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장례식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까미유는 이미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었죠. 까미유는 1912년 3월 10일 빌 에브라르 정신병원에 보내져 감금되게 되는데요. 까미유를 감금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그녀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까미유는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어서 나를 제발 정신병원에 보내지 말라고 계속 빌고 애원했지만, 그녀의 어머니와 또 그녀의 동생 폴이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 까미유는 로댕에 대한 분노와 피해 망상증이 있긴 했지만,
가족과 함께 있다면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의사들의 소견서가 있었음에도 그녀의 감금 생활은 계속되게 됩니다. 당시는 로댕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신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까미유를 도와주려는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파리가 위험해지자 로댕은 로즈와 함께 런던으로 떠나게 됩니다. 로댕은 1916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위험한 상태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는데 그런 그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또 로즈 비레였습니다. 그리고 로댕은 그런 그녀에게 큰 감동을 받아서 함께 동거를 한 지 53년 만에 로즈 비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즈 비레는 결혼식 2주 후에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녀가 사망을 한 후 로댕은 쓸쓸히 홀로 남겨졌는데요. 늘 로즈 비레에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감으로 폐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는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추운 날씨에 난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내게 되죠. 그리고 1917년 온갖 병과 또 치매까지 걸려서 병원에 있었는데 발작을 하다가 나는 신이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돌보던 간호사가 그래 당신 신 맞아. 그런데 이 똥오줌 누고 헛소리하며 죽어가는 신이야 라면서 퉁명스러운 말을 내뱉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로댕은 곧 사망을 하게 되었으니 나는 신이다 라고 외치는 말이 그의 유언이 되어버렸네요. 로댕은 77세의 나이로 사망을 한 것입니다. 까미유는 이후 앙김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몽드베르그 정신병원으로 이송되게 되는데요. 그녀는 30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지냈고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 루이즈는 까미유를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남동생 폴은 30년간 총 7번 까미유를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일기를 남깁니다. 1915년 5월에 까미유를 방문했을 때 까미유는 많이 수척해지고 눈이 누런빛을 띠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나아진 것 같다 라고 일기에 적었고 5년 후에 매우 여의없고 회색빛 얼굴에 치아가 몇 개 빠졌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5년이 지난 1925년에는 1925년 까미유를 다시 만났을 때 까미유는 치아가 모두 빠져서 없어졌고 건강 상태가 아주 나빴으며 허옇게 샌 머리는 늙은 여자를 연상시킬 뿐이었다 라고 적고 있죠. 1927년 또 폴이 까미유를 찾아갔을 때 까미유는 낡아서 구멍이 뚫린 밀짚 모자에 누런 배 치마를 입고 있는 아주 서글픈 모습이었다고 하고 1930년 6월 8일 일기에는 그녀는 너무 늙어버렸다. 머릿속은 온통 불안에 쌓여있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낮은 목소리로 내 귀에 아무 뜻도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까미유는 한 수녀가 그녀를 위해 만들었다는 용의 눈물이 나는 회색 구슬 묵주를 나에게 주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유럽은 다시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까미유를 수용하고 있던 몽드베르그 정신병원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환자들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사망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게 되죠. 1942년 여름 이후 까미유의 건강도 점점 악화되었는데 그의 말이 되자 건강이 더 악화돼서 몸이 퉁퉁 붓고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탈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43년 10월 19일 까미유는 감금된 지 30년 만인 79세의 나이로 뇌졸중 발작으로 쓸쓸히 사망하게 됩니다. 1951년 폴 클로델은 로댕 박물관으로부터 까미유의 해고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고 까미유의 작품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폴의 서문과 함께 나의 누이 까미유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첫 해고전이 열리게 되죠. 2017년 봄에는 프랑스 정부가 까미유 클로델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노장 시르센에 이
국립미술관을 헌정해서 개관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비로소 로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최고의 예술가로 평가받게 됩니다. 사실 로댕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립적인 예술가로 평가받고 싶었던 까미유 클로델, 그녀의 바람은 그녀의 사후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네요. 그녀는 하늘에서 이것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